우리 화면의 텍스트 에어리어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제가 얘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줄바꿈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 계신 가이드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만 보고서 어떤 속성이 필요한지 우리가 막 다다다닥 작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신 거에 따라서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의 형태가 4개의 모습인데 1번처럼 보일 수도 있고 2번, 3번, 4번처럼 지금 내 화면의 텍스트 에어리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작성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렇게 보이던 녀석에 내가 지금 봤더니 가이드에 나는 없는데 테두리가 있고 배경의 컬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테두리, 넥사, 보더에다가 백그라운드 배경의 컬러를 줍니다. 만약에 텍스트 에어리어를 불러와서 점 텍스트 에어리어를 불러와가지고 내가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하고 넥사 보더 속성 2개만 준다면 아마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화면의 텍스트 에어리어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자동으로 줄바꿈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자동으로 줄바꿈한다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요거와 관련된 속성 워드랩이죠. 워드랩 넥사 워드랩을 만약에 추가를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요 2번의 형태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이드가 더 추가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런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봤더니 나는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에 텍스트가 아주 그냥 사방에 여유 하나 없이 빡빡하게 이렇게 붙어져 있는 반면에 이 녀석들은 적당한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텍스트 에어리어에 이렇게 빽빽하게 말고 사방으로 적당한 간격이 조금 떨어져 보이게 표현하고 싶어서 요거 내부에 간격, 여백 주는 거 누구? 패딩이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패딩 속성을 추가했다? 그러면 이 3번의 형태로 보일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했는데 사방의 여백이 떨어진 거는 좋은데 이 안에 내용에서 줄과 줄 사이의 간격 하나 없이 얘가 또 빽빽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 만약에 텍스트 영역에서 내가 점 해가지고 완성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속성창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애드 셀렉터로 여기서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를 불러다가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보더 워드랩 패딩까지 하고 저 텍스트 줄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폰트에 라인 하이트로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공통의 폰트하고 컬러 속성을 받아서 쓰려고 그랬는데 얘는 또 다른 값이 필요하니까 요놈한테는 이렇게 준 겁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폰트하고 컬러는 미리 배경에다가 그러니까 폼에다가 작성을 해놨지만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컴포넌트가 어떤 다른 디자인이 필요하다 폰트하고 컬러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 컴포넌트에는 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막 여러 속성을 다양하게 사용해가지고 작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백그라운드나 보더, 뭐 컬러 요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오늘은 스타일 속성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거를 찾아가는 요 문법에 있기 때문에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못 해봐가지고 이거 첫 번째 작성하는 텍스트 에어리어로 한번 우리가 어제 그러니까 기본 교육 때 참고했었던 스타일 속성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라고 요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공통을 작성하면서 우리 자 6개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거에 점 컴포넌트 공통은 한번 작업해 봤고 이제 뭘 해볼 거냐? 우선 상태값. 상태값하고 그룹핑 연습해 보실 거예요. 상태값하고 그룹핑.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누구를 할 거냐? 상태값하고 그룹핑으로 여기 오버하고 포커스를 이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의 필수 입력 차일드를 연습하실 건데 차일드를요. 물론 여러분들이 차일드명을 주실 수가 있지만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이 차일드명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용하시면은 클래스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속성창을 건드려야 되는데 요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클래스 속성창 안 건드려도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가이드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상태하고 그룹핑, 클래스 요거까지 해가지고 우리 15분까지 작성해 볼게요. 15분까지 한번 텍스트 에어리어를 작업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확인해 보고 텍스트 에어리어 완성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저 클래스가 이미지를 쓰셔야 되는데 저 이미지는 아이콘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가지고 저 아이콘명은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자, 상태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법은 우리가 이제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작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 텍스트 영역에서 내가 그 문법의 시작으로 접근을 시작하면 저희도 이제 자동 완성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툴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상태값 그것은 여기 마우스 오버 포커스 요렇게 스테이터스 영역을 선택하시면은 얘네들이 요러한 문법으로 되는데 만약 요렇게 선택만 하고 제가 OK를 누른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작성을 각각 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룹핑으로 한 번에 작업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핑에 해당하는 건 콤마, 구분자 콤마, 멀티 셀렉터라고 하는 녀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클래스는 아시는 것처럼 누구로 여기 CSS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부분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다가 누구를 입력하는 거냐? 최대한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거 입력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화면에서 건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룹핑 해가지고 작업했을 때 그리고 점 클래스명이라고 입력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아이콘이 들어가고 왼쪽 상단의 배경이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백그라운드에 아이콘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리핏,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 리핏으로 반복을 빼줘야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조금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아이콘이 보시는 것처럼 좀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냥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미지를 줬고 내가 레프트 탑이라고 해서 위치를 줬으면 원래는 아마 여기 상단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기본 디폴트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딱 붙어서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리고 싶은데 저게 안쪽에 지금 공간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또 쟤만 패딩으로 조절했느냐? 그거는 안 되니까. 그럼 저 녀석은 어떤 식으로 접근한 거냐면 이미지 자체에 그 위하고 왼쪽에 여백을 줘가지고 그 이미지를 자른 형태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미지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실행을 해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지금 화면의 컴포넌트들은 밸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걸 다 제가 삭제하고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에 잘리지 않게 적절한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좀 카피해 볼게요. 여러 줄의 텍스트니까 컴포넌트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제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을 때는 저는 사방에 8픽셀을 줬어요. 제가 8픽셀을 준 정보들이 이제 적용돼서 보여지는 게 체크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넘어서게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보다 넘어서게 텍스트를 막 입력을 해버렸더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백이 엄청 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지금 화면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여기 에어리어 영역이 꽉 차가지고 이제 보여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의 크기를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막 여백이 생깁니다. 쟤네들은 뭐냐? 아시다시피 얘 스크롤. 내가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보다 애들이 내용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혹은 위에 그 정보가 더 있다라고 해서 스크롤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테마를 싹 다 지우고 이제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 하나 불러가지고 작성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를 말고는 다른 어떤 컴포넌트도 사실 디자인이 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스크롤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줄 디자인이 없으니까 저렇게 뭐가 빈 영역으로 디자인이 누락되면 그냥 투명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만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 스크롤을 할 건데 우리가 스크롤을 보면 보시다시피 방향에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보여주는 스크롤이 있고 이렇게 옆으로 보여주는 스크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도 두 가지예요. 방향에 따라서 이름이 얘는 V 스크롤이 되고 이쪽에 누워있는 애는 H 스크롤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의 스크롤 중에서 우리는 V 스크롤을 작성해 볼 건데 스크롤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가이드는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대표로 이제 얘를 완성해 보겠다 이거예요. 이 녀석을 완성해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어에 저 디자인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지금 스크롤이 생겨져 있는 상태를 보니까 자 스크롤입니다라고 하는 뭐가 있느냐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스크롤바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배경은 회색이 조금 완전 흐린 그레이가 되어 있고 보더가 있는데 여기 이미지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더가 한쪽에만 있어요. 왼쪽에만. 우리가 보더를 작성해보는 거를 기본 교육 때부터 하긴 했지만 이 특정 방향으로만 또 보더가 있는 거는 사실 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바운다리만 있는 게 끝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이런 애들이 있죠. 눌러가지고 방향을 움직이고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정보를 알려주는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크롤에 관련해가지고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특정 속성이 아니라 컴포넌트의 구조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컴포넌트로 접근하고 스크롤은요. 시스템 컴포넌트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바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스크롤바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텍스트 써져서 맵으로 봤을 때 한 뎁스 들어가는 거 누구입니까? 차일드예요. 차일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일드. 자, 그렇다면 우선은 스크롤바를 먼저 불러와가지고 내가 그 바운다리, 지금은 그냥 투명하게 아무것도 디자인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운다리를 한번 줄 건데
자, H 스크롤바와 V 스크롤바 중에서 우리는 V 스크롤바를 할 거예요. 그럼 V 스크롤바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거냐? 자, 이런 애가 있습니다. V 스크롤바 컨트롤. 우리가 기본교육 때부터 지금 툴을 봤지만 사실 제가 어떤 컴포넌트를 작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컴포넌트 이름을 말씀드리고 바로바로 접근해가지고 불러와서 우리가 같이 확인한 적은 없지만 리스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냥 버튼이면 버튼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버튼 컨트롤, 캘린더 컨트롤 이렇게 리스트에는 컨트롤 이렇게 이름 붙어져 있는 리스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저 컨트롤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 작성하실 때 확인할 거예요. 다만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조금 개념만 살짝 접근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컴포넌트 중에서는 저 스크롤바가 그러니까 V 스크롤바가 생기는 컴포넌트 되게 많아요.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뭐 div, 리스트, 박스, 그리드, 콤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컴포넌트 중에서는 V스크롤바가 나타나는 녀석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V스크롤바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성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 우선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V 스크롤바가 생기는 애들은 그 모든 디자인을 요거 하나로 컨트롤하겠다 이거예요. V 스크롤바 컨트롤이 V 스크롤바가 생기면 내가 그 모든 V 스크롤바의 디자인을 요거 하나로 컨트롤하겠다. 요런 맥락으로 조금 우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V 스크롤바 컨트롤은 지금 얘는 뭐예요? 요 녀석이죠. 바운다리. 그래서 봤더니 배경이 조금 크림 그레이가 되어져 있어요. 저 우선 요 컬러 따서 보여드릴게요. 스포이드로 외부에 있는 컬러 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더가 있는데 보더가 왼쪽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저 마찬가지로 툴 이용합니다. 보더가 왼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보더를 콤마를 이용해서 내변의 값을 달리줄 수 있는 문법입니다. 탑으로 시작해서 라이트 버튼 레프트로 돌아가고요. 만약에 제가 이 창을 이용해서 레프트에만 주지 않았다면 저는 콤마 이용해가지고 0런 내가 원하는 레프트 이렇게만 값을 쭉 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조금 단순하게 창 이용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스크롤바,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를 띄워봤더니 아까는 그냥 공간만 크게 떨어져 있었던 영역에 이제는 뭔가 좀 보여지죠. 아까는 이 부분이 디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화면을 또다시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디자인이 여기 홈이라고 하는 녀석에도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는 자 스크롤바가 여기저기 생깁니다 라고 했었을 때 누가 있냐면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여기 가이드 4번 화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드 4번 열어서 가운데 있는 컴포넌트 크기를 제가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저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 자체는 디자인이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는데 갑자기 크기가 줄어들었더니 요렇게 이제 스크롤의 바운다리의 디자인이 나타나는 거 이게 다 지금 뭐냐? 우리가 V 스크롤바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 내가 스크롤바가 생기면 다 요 디자인으로 표현하겠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후에 조금 좀 큰 컴포넌트 요거로 크게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로 또다시 디자인 아무것도 없는데 스크롤만 노출되는 거를 또다시 다른 컴포넌트로 확인할 겁니다. 그럴 때 왜 얘만 지금 현재 디자인이 없는 상태에서 스크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스크롤바 컨트롤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작성한 거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은 조금 서서히 잡혀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 차일드 연습합니다. 차일드.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VS 그룹바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의 바운다리에 이렇게 버튼이 있고 그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트랙바 요거 세 개의 모습, 이 세 개 차이들을 다 작업해 보실 거예요. 대신에 마찬가지로 저기 버튼이 들어가는데 저 버튼에 대한 이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이름은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올려드립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시되 우리가 또 차일드는 오후에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차일드는 오후에 진짜 많이 할 건데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또 오늘은 요거 두 번째 있는 아이콘 Add Child 셀렉터로 어차피 저거 세 녀석을 다 작업할 거기 때문에 저거를 한 번에 다 불러와가지고 편집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씩 접근해가지고 작업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까지 차일드 3개 제가 지금 가이드 띄워드리고 옆에다가 맵 띄워놓을게요. 맵을 띄워놓을 테니까 맵 참고하셔가지고 맵 참고하셔서 차일드 3개 다 작성을 완성합니다. 그거 지금부터 10분, 40분까지. 노멀 상태만 하시면 돼요. 요거 작업해 보실게요. 우선은 속성으로 보면 얘네는 지금 아이콘만 있고 요거는 지금 배경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일드로 우선 오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들 한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를 불러냅니다. 누구를? 요거 버튼하고 트랙바를.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해가지고 아이콘,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 컬러를 준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결과가 가이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이건 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트랙바는 그 영역을 꽉 차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가이드는요,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공간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트랙바는 좀 뚱뚱하고, 가이드는 애가 조금 날씬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일드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우선 위치가 딱 붙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딱 붙어서 들어가는 게 싫고 어느 정도는 조금 공간을 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누굽니까? 여백을 주는 거 패딩이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레프트로 정렬하는 컴포넌트에서 텍스트가 딱 띄우지 말고 10픽셀의 여백을 두고 입력될 수 있게 디자인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내가 패딩 값을 10을 주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패딩이라고 하는 거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어떤 거에 당연히 이렇게 텍스트가 떨어지는 여백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 영역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크기가 커 보이게 위치가 달라 보이게 이런 것들을 다 패딩 속성으로 저희가 조절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조금 다양하게 쓰이는 패딩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첫 번째로 텍스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텍스트 에어리어가 텍스트가 입력되는데 너무 다다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내가 이게 싫어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여백을 줬어요. 사방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쓰여지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스크롤바 안에 트랙바가 들어가는데 트랙바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싫으네? 그래서 내가 양쪽으로 공간을 조금 주고 얘가 자리를 잡게 텍스트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누구한테 스크롤바한테 내가 누구를 준 거냐면 패딩을 주는 겁니다. 위아래는 상관이 없고 양쪽으로만 한 3픽셀을 제가 줄게요.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요게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우리 트랙바도 모습을 보여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얘기예요. 그럼 제가 요거 화면 줄여볼까요? 그러면 여기 폼에도 또 똑같은 디자인이 보여지고 아까 리스트 박스 화면 가서 확인해 보면 이제 여기에도 동일한 디자인이 리스트 바 컴포넌트 자체는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스크롤바는 똑같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가 V 스크롤바 컨트롤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결과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V 스크롤바 컨트롤로 작성을 했더니 컨트롤 바가 생기는 모든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즉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나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생기는 스크롤 바의 디자인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따로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크롤바가 어디 안에 있는 거냐? 내가 지금 그린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 스크롤바가 있는데 요 디자인을 달리 주고 싶네?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 구성원인 스크롤바. 누굽니까? 차일드죠.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조금 다른 간단한 구조의 차이들을 보고 있지만 5부터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정말로 뎁스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차일드냐 아니냐 요것까지 판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차일드라고 한다면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그 문법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작성할 때 혹시라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있냐? 분명히 단일 컴포넌트,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 세 개 중에서 대표로 텍스트 에어리어를 작성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두 번째 여기 아이콘 차일드, 애드 차일드가 활성화된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봤더니 뭐가 있느냐? 목록에 스크롤바가 딱 있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컴포넌트들 중에서도 차일드로 스크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나, V스크롤바 컨트롤로 하나로 모든 거를 똑같이 디자인을 제어할 수도 있지만 차일드로 존재하면 그 컴포넌트에 또 별도의 디자인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스크롤바인데 이 리스트를 봤더니 스크롤바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녀석은 뭐냐면 우리 모바일 환경에서 스크롤이 필요할 때 작성해야 되는 녀석들이에요. 우리 오늘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보니까 저거를 그냥 V 스크롤바만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차일드인 V 스크롤바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한 뎁스만 아직 들어갑니다. 자, 제가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변경해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봤더니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게 확인이 되죠. 다른 애들은 다 지금 디자인 똑같은데 스크롤바만 배경의 지금 컬러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배경의 컬러만 달라졌지 왼쪽에만 보더 있는 거 차일드들 얘네들은 아직까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안 줬어요. 오로지 스크롤바에 대한 디자인을 백그라운드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적용받지만 나머지 애들 어디에서? 저 컨트롤에서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나는 요 트랙바까지 조금 디자인을 달리하고 싶은데, 자, 그런 경우에 중요하죠. 트랙바는 누구의 자식이었냐면, 스크롤바의 차일드였어요. 그쵸? 트랙바는 스크롤바의 차일드였습니다. 내가 저 트랙바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은데,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백날 차일드 리스트 확인해봤자 안 나오죠. 왜? 누구 자식이니까? 스크롤의 자식이니까. 제가
구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도 여기 창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왜? 기준이 맞아야지 그 녀석의 차일드로 접근해야지만 여기서도 이제 활성화돼서 여기에서 이제 트랙바를 불러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백그라운드 컬러 역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옆에 왼쪽에 나와져 있는 보더, 위아래 버튼, 얘네들은 똑같은데 트랙바마도 다른 컬러로 내가 지금 설정한 컬러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한 뎁스 더 들어가는 구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트랙바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단일 컴포넌트의 이 텍스트 에어리어를 완성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스크롤바 부분은 제가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혹시라도 텍스트 에어리어가 완성이 덜 되셨다라고 한다면 확인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가이드 2번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교육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아니시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